김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 이거 하나 먹을래. 네. 그래. 고맙습니다. 예. 어느 학교 다녀?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 포천 가평이 지금 마지막 경선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포천이요 5일장이 아직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마 50장일 거예요. 매주 5일 10일 오늘이 3월 10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천 5일장이 있어서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하고 포천장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우리 김용호 후보 사무실 저기네요. 김용호 후보 하고 좀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저 포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포천 5일장 구경 왔는데 우리 수도권의 아미고 회원님들이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 예, 우리 저 우선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기 포천 가평에 지금 마지막 경선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김용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보보다 더 고생하는 이제 후보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 배우자입니다. 그래요. 포천장이 크네요. 예, 5일장 치고는 굉장히 크게 운영되고 있고요. 예. 포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하여튼 저 유명하더라고요. 워낙 크기도 하고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경선 막바지 경선 중이신데 어때요? 아, 분위기 좋고요.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네, 화이팅! 우리 저 전국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 또 특히 청년 단원들이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천 가평의 김용호 후보 우리 청년단 활동 처음부터 아주 저 열렬하게 지금 잘 해오고 계신데 이번 경선에서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근처에 있는 아미고 회원님들 저 장 구경합시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들 많이 오셨어요. 이게 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이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용호 후보하고 우리 그 후보 부인 배우자하고 이렇게 우리 회원들하고 5일장 좀 구경 좀 가겠습니다. 자, 앞장서 주세요. 네. 예. 아니 이거 들고 다니면은 걷는 거 좀 힘드시겠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아유, 안 빠졌습니다. 잘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힘들어도 살은 안 빠지네요. 아, 그래요? 예, 항상 세 자리입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자기 입으로 공개해놓고 비밀이야? 아, 예. 자, 기왕이면 먹거리 좋은 데로 갑시다. 네, 먹거리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용호. 예. 김용호입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시장은 언제 나와도 참 좋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예, 그래요. 예. 김용호입니다. 화이팅! 예, 김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아 조카야? 예. 김종아.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근데 여기 확실히 여기가 호떡이 야 누구 조카냐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시골 공동체가 남아 있네. 여기 호떡집이 되게 얇아. 되게 얇은데 아이고. 뚝뚝 떨어져. 이렇게 줄을 쓰셨어? 네, 여기 맛집입니다. 너무 좋더라. 유명한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김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왜 왔는지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꽃샘추위 때문에 머플러를 하고 왔는데 역시 봄은 봄이네요. 장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호응을 해주시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포천 가평은 우리 자유파가 워낙 강한 곳이라 사실은 예선이 본선이에요. 이번 경선 관문을 넘었으면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본선은 예선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용호입니다. 반가워하십시오, 김용호입니다. 많이들 알아보시네요. 예, 고향이니까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이 사탕을 이렇게 파는구나. 예, 옛날 사탕이요.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이름 석자 알리는 게 그렇게 힘들죠. 예,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저보다는 재청이 인기 많습니다. 그러신 것 같으네. 네. 그러면 이기는 거지.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김용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포천 갔다 오셨네? 용어 때문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예.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손님들이 별로 없는 시간. 예, 좀 빠졌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으면 사실 이거 못 다녀요. 피켓팅하기도 그 폐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예, 반찬 맛있겠어. 간장새우 맛있어 보이네요. 간장새우.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야, 씨앗들 나왔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야? 아니 선거도 식후경이지. 난 이거 하나 먹을래. 자, 드실래요? 예, 하나 이거 먹겠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지? 예. 그냥 여기 숫자만 세세요. 여기 하나씩들 드세요. 예. 셋, 네 개. 쭉쭉 오세요. 쭉 오세요. 가만. 맨 뒤에서 누가 계산하는 거지? 김용호입니다. 계산 알아서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후보 때는 밥도 잘 못 먹죠? 그래도 악착같이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 어제는 점심을 2끼 먹었습니다. 아이고. 행사장에서. 왜? 포천 가평이 좋은 동네예요. 네. 그지? 정이 남아있어. 좋은 동네니까 우리 자유파가 계속 이겼지. 행사장 가면은요.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 소주도 글라스로 주십니다. 그거 다 받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네. 아이고, 맛있네.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김용호입니다. 여기도 등갈비 맛집입니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운동을 잘하시네, 선거운동. 원래 잘합니다. 박사님, 여기 사장님.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들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연합까지 보세요. 그러면 아주 열혈 아미고시네. 예. 사진도 사진 찍어야지. 자, 너도 옆으로부터.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저 얘 때문에 왔어요.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야, 이거 나와 보니까 진짜 우리 김용호 후보 분위기 좋네요.
저도 재선거는 안 해봤지만 한 40년 선거 취재하느라고 나가보면 아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3시 반 4시쯤 되니까 예. 좀 손님들이 빠져서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 한 겁니다. 예. 크게 불편 안 드리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예. 김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김용호입니다. 딸이야 딸이. 아이고 목소리 좋으시네. 많이 파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아니 저 목소리보다 후보 목소리가 적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야 장이 크긴 크다. 예, 깁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그래도 이 끝날 때 이 장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지. 네, 여기가 워낙 그 옛날부터 유명한 오일장인데 예, 그래도 뭔가 이 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여기도 줄 섰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수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김영호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일장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네. 네. 예. 젊은 사장님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이 장으로 몰리고 하여튼 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오일장 같은 경우는 예. 여기가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 화장실, 주차장. 저 그래서 요 문제를 건너편은 좀 전부 차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주차 시설하고 화장실 문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사장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호입니다. 예. 오늘 완판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화이팅!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좋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 어느 학교 다녀? 후배님들, 이 아저씨도 포천초등학교 나왔어요. 포천초등학교 77회 졸업했어요. 77이 뭐예요? 졸업 순서. 77번으로 기억했어요? 네. 친구들 아프지 마요. 넌 얼마나 좀 갈까? 아저씨 이름 뭐? 아저씨 김용호. 용호야 아저씨 이름. 그래요. 우리 저 포천 오일장 한 바퀴 뚝 둘러봤는데 이게 같은 장이라도 저기하고 여기하고 또 장사가 좀 다르네. 다릅니다. 예. 야, 이 참 이 사람 만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저쪽 끝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도시거나 아니면 저쪽 또 반대편 끝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도시거나 이렇게 한 바퀴 쓱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물건 사시고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조그맣게 호떡이나 오뎅이라도 하나 드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후보보다 더 선거 잘한다는데. 네. 어때요? 요번이 선거가 두 번째인가요?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저는 적성에 딱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적성에 딱 맞아요. 그 저기 남원에서 호남에서 할 때하고 여기 경기도 우리 후보 고향에서 할 때하고 좀 다르죠? 네, 분위기가 엄청 다른데요. 네. 전라도에서 했을 때는 좀 많이들 뭐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는 너무 분위기가 훈훈해가지고 네, 선거운동 할 맛이 납니다. 아, 네. 그래. 네. 그래 지나가면은 뭐 저 국민학교 동생 뭐 저 동네 아저씨 막 이러잖아요. 네. 예, 그거 보면 기분 좋죠. 아, 그럼요. 좋죠. 네. 그리고 저희 8살짜리 아이 같이 키우는 학부모로서 많이들 이렇게 아이들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네.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여기 포천도 저 인구 절벽 때문에 고생들 많고 걱정들 많죠. 네. 예. 근데 오늘 오일장 보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후보는 어떻게 봐요? 근데 사실은 예전보다는 덜 하거든요. 예전보다. 네. 예전에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나가다가 꼬마들 보면 많이 귀여운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이 장난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일로 나와야지. 그쵸. 요새는 다 따로 노나 봐.
아닙니다. 그냥 아이 숫자도 애들이 워낙 적어서.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오면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장에 한번 구경하면서 그럼 뭐 하나씩 얻어먹고. 뭐 하나 얻어 걸려야지. 아까도 어떤 꼬마아이가 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사준 호떡을 먹는데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예쁘게. 예.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이거 참. 근데 그런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하고 모레 이틀인가요? 아닙니다. 모레하고 글피입니다. 12일, 모레하고 13일 이틀 경선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늦게까지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데가 포천 가편이에요. 네, 거의 끄트머리에 뭐 한 하위 10% 마지막에 10% 이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그 경선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뭐 최춘식 의원님의 불출마 관련해서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구 조정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선거구 조정. 결국은 조정 안 된 거죠? 예, 포천 가평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 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네. 그 어느 누구 하나가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지지율 다 고만고만합니다, 사실은. 아니 김용호가 확 치고 올라갔다고들 내가 들었는데. 뭐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 1등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1등은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 예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운 곳이니까 네. 예선 마지막 관문이다 생각하고 네. 이틀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우리 하겠습니다. 자유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 김용호 호남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각오로, 그 자세로 이 포천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 선거 더 잘하신다는 후보 부인 한 말씀, 마무리 한 말씀 네, 듣겠습니다. 김용호만이 여기 포천 가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김용호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 김용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예. 제가 만약에 담덕이 아빠가 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공약한 거예요? 네. 예. 예, 일요일 오후에 저희 이 인근의 아미고 회원들 한 50여 분? 한 6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장 구경하러 나와서 우리 김용호 후보 으쌰으쌰하고 갑니다. 전국에 계시는 고성호TV 시청자 여러분들, 경기도 포천 가평 포천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인 찾기를 통해서 마지막 힘을 우리 김용호 후보한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화이팅! 경기도 포천입니다. 이게 오늘 일요일 오후 한 4시쯤 됐어요. 4시 좀 지났는데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이곳 포천의 5일장을 김용호 후보하고 함께 돌았어요. 지금 경선 막바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이제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한 대여섯 군데 선거구가 아직도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경선 중인 곳입니다. 그 포천 가평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용 후보를 좀 지원도 할 겸 또 포천장이 옛날부터 워낙 유명했어요. 오늘 둘러보니까 한 300여 점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없는 거 없어요. 예, 거기도 이제 구경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돌았는데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야, 촬영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여기 주인 없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김용호 후보는 바깥에서 유권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김용호 후보 사무실에서 잠깐 아미고 간담회를 좀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모여 함께 했습니다.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우리 시청자들이 혹시 의심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박수로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 후보는 아직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예비 후보거든요. 아마 후보 등록은 공천 다 끝난 다음에 3월 말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연호는 못 한대요, 연호. 근데 저는 출마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호하셔도 돼요. 한번 연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연호하시면
제가 출마할지도 몰라. 네, 그래서 오늘 포천에서 오랜만에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은 저 쉬는 주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고성범 본부장이 일정을 안 잡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부터 빽빽하게 지금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4월 10일까지. 그래서 한 달간의 강행군을 해야 돼서 그 강행군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쉬어라. 그래서 원래 오늘 일정을 안 잡고 있다가 워낙 이 포천 가평 선거가 급박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왜 김용호가 중요하냐? 우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향은 포천인데 7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이 무작정 전라북도 남원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낯선 곳 호남 지역 이 남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자유우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거가 다가오니까 출마도 했어요. 물론 뭐 낙선을 각오하고 한 출마죠. 이제 고생 해본 거예요. 호남의 그 벽을 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느덧 이제 40대 접어들어서 이제 진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양지만 찾아간다는 그 비판이 우리들끼리도 있잖아요. 근데 김용호는 진짜 힘든 곳, 어두운 곳, 험지라고 불리는 곳을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지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7년간을 고생을 해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미고 활동을 처음부터 진짜 열심히 한 청년 단원입니다. 저는 하여튼 아미고 회원하고 아미고 청년단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이거 편견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호 후보만은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정 원래 쉬는 주말이었는데 제가 고성범 본부장이랑 의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모레하고 이렇게 전화 여론조사 이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즉시 경기도 포천 가평 여러분들 저 옛날 전화번호 책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경기도 포천 가평에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다고요.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야, 그 지역에 김용호가 제일 낫대더라.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 선거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관심 갖는 그런 선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주 혼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모아 주시면 경선보다 이 본선보다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 경선은 경선벽을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당당하게 우리 자유파 일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들께 지인 찾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기 아까 제가 후보랑 함께 5일장 돌면서 남원에서 그때 같이 고생한 젊은 스텝이 같이 있던데 그분 혹시 여기 있어요?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김용호 후보가 없는데 남원에서 같이 고생한 우리 실무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용호 지금 현재 포천 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남원에서 같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힘들게 이제 정치 생활을 시작했던 동지로서 이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제 이름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현 동지 남원에서 출마도 했었어요? 네, 약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네, 지방선거 이제 남원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될 줄 알고 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네, 10%로. 아이고. 네, 그래도 10%면은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네. 네, 50% 받았습니다. 50%. 10%에서 15% 사이 득표하면 50% 선거비용 보전. 15% 이상하면은 전액 보전. 그럼 이제 원래 그 목표는 몇 퍼센트였어요? 당선? 사실 저는 제가 당선될 줄 알고 했었고요. 그 전에는 저희 남원, 임실, 순창 현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 이용호 의원. 네, 함께 정치를 같이 입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호 의원은 저 서대문 갑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우리 당에서 이제 지역구 조정을 해줬잖아요. 네네. 엊그저께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럼 지금 이용호 의원도 도와주러 가야 되겠네. 이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저희 그 다른 비서분들하고 연락을 통해서 뒤에서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김용호 후보가 남원에서
진짜 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내려갔다 그러던데 그 고군분투할 때 모습이 어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응원은 했었는데 사실 그 지역 감정을 깨기라는 것은 좀 많이 힘들다는 것을 그때 좀 사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들 많았죠. 네. 사실 고생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몸으로 하는 고생은 뭐 견딜 수 있어요. 군대도 갔다 오는데. 근데 이제 조롱하고 모욕 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직업이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이제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컴플레인이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을 겪다 보니까 워낙 단련되셨구나. 그래, 알겠어요. 저기 우리 아까 이름이 김지현입니다. 김지현. 우리 김지현 동지가 보는 김영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지지자로서 이제 한 말씀 올리자면 네. 김용호는 바보 정치인이다라고 바보 저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이익 보지 않고 멀리 있는 대의를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절대 가지지 않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바보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짧은 한마디에 김영호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 우리 자유파의 미래죠. 김영호 같은 사람, 또 김재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자유파는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영호 후보와 또 우리 김재현 동지한테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모이신 김에 제가 이 전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현장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3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30일이면 선거판이 서너 번은 요동을 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분위기가 좋지만 이게 또 언제 분위기가 꺾일지도 모르고 또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쪽은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저러다가도 어떻게든 전열을 재정비해서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느낌은 어쨌든 우리가 이기긴 이긴다. 몇 석이라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가 앞설 거다. 그리고 여러 지역구 상황을 좀 보면 과반까지 욕심낼 만하다. 현재 분위기가 잘 유지된다면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큰 악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판이 이제 막 짜여지는 겁니다. 이제 공천이 끝나면. 그런데 한 달쯤 전에 그 의료계 문제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때 다들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의사들은 우리 자유파 진영이 많을 텐데 이거 선거 앞두고서 이 의사들하고 원수지듯이 해서 우리 편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막상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의료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뭐 70% 80% 가까이 됩니다. 그거는 압도적인 국민이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중에도 저도 의사들을 뭐 덜어 압니다만 의사들 100% 자유파다 이런 거는 그냥 하기 좋은 말이고요. 거기에도 종북 주사파한테 홀린 사람들도 많고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집단과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간호사들은 그러면 100% 좌파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간호사들 중에도 우리 자유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사태를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좀 걱정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일부러 이거 판을 벌인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라면 마땅히 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국정제일주의라는 관점을 갖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서 선거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막상 진행되는 걸 보니까 국민적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모이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체감도가 아주 높은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이 실제 국민들이 가려운 것을 제대로 긁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다 40%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죠. 한동훈 지지율도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한동훈은 저쪽에 이재명이랑 맞짱 뜨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대통령이 끌어가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끌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죠. 당 지지율도 올라가서 우리가 작년 말 한 석 달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기대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고 특히 정권 심판론이 586 심판론보다 훨씬 높고 모든 지표가 다 우리한테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석 달 전에는 이제 이거 백석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다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 이 세 가지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동반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0석까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석 달 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걱정했던 게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4년 전에 분위기 좋았다가 공천 실패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던 그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공천이 조금 밋밋해서 감동을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사고는 안 났어요. 큰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공천으로 우리가 감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감점을 안 하고 잘 버텼는데 저쪽이 감점을 왕창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 어떤 식으로 공천 파동이 다시 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종북 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 있죠, 이낙연 쪽 있죠, 조국이 쪽 있죠, 뭐 그냥 사분열을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공천에 실망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간 거라면 별로 힘을 못 얻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갑자기 신당 만들어서 막 지지율이 높은 거는 조국이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세력이 거기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대깨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의 이재명과 대깨문의 조국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쪽이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고 이 개딸 세력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대깨문 세력도 이낙연보다는 조국이를 선택해버리니까 이 이낙연 세력이 쭈그러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분열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파 쪽을 보면 이제 이준석이 이게 조금 그 자유파 분열을 시킬지도 몰라 하고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낙석연대를 해서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찌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국이가 신당 만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부동층 중에서 야성향표를 조국이가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준석이 신당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당이나 조국이 당은 우리 표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지구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표를 조금이라도 가져갈 우려가 있었던 게 이준석 당인데 이준석 당이 찌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표를 가져갈 세력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파는 분열되지 않은 통합된 상태에서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됐고 저쪽은 개딸 이재명 세력, 대깨문 문재인 조국 세력, 그 다음에 호남 기반으로 한 이낙연 세력, 그리고 이준석이도 우리 표보다는 저쪽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포천 가평을 포함해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있잖아요. 이 지역에 보면 주요 지역이 다 3파전으로 지금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보 한 명 내는 거고 저쪽은 개딸 후보 하나, 그다음에 대깨문이나 이낙연 후보 하나 이런 식의 3파전으로 곳곳에서 지금 선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 구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이기긴 이길 것 같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반까지도 우리가 좀 욕심을 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터져 나올 악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태우 대구에서 중구난구에서 도태우 후보가 경선 끝에 이제 후보 공천이 됐는데 5.18 관련 발언을 좌파들이 공격하자 도태우 후보가 하루 만에 입장 딱 정리하고 또 한동훈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는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 쉴드를 치고 딱 막아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년 전 같았으면 그래? 그러면 도태우 잘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밀렸을 거예요. 또 정우택 후보 경우에도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을 좌파들이 공격을 했는데 이거 당에서 사실관계 확인했고 이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정리해버리니까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좌파들이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그때마다 당에서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하고 본인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입장 표명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딱딱 끊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권향엽인가 하는 사람 있죠. 그 김혜경이 뭐 저 배우자실 부실장이랑 그거를 쟤네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막 번복하고 그러잖아요. 또 서대문 갑에 그 청년 김동환가 하는 자 이거 다시 집어넣고 하는데도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딱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쪽은 위기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의 선거 국면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낙관을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유튜버나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 꼭 덜 떨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입이 빨라서 뭐 몇 석 한다 이러고 큰 소리 치는 후보들이 있어. 예,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동훈이 딱 제지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그 상당한 긴장 속에서 선거 국면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 문제인데요. 그 지역구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뭐 이를테면 아주 상징적으로 개항의 자유통일당에서 유동규를 출마시키거나 이런 몇몇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완주해서 우파표를 갈라먹겠다는 게 아니라 유동규야말로 이재명이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선거 막판에 아마도 원희룡 후보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크게 우파표 분산을 우려할 만한 분열 양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례로 가면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비례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게임에서 보면 세 가지 게임 양상이 있어요. 그 이제 약간 이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그 전체 그 빵이 10개야. 빵이 10개인데 이 10개를 나눠 먹는데 누군가가 5개를 가져가면 나머지 5개를 가져가게 되고 누군가 6개 가져가면 나머지는 4개밖에 못 가져가는 합치면은 10개가 다시 되는 이걸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역구 선거는 딱 제로섬이에요. 지역구 선거는 제로섬인데 비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 이상만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20석을 가져가도 자유통일당이 3%만 넘어가면 거기는 또 따로 3석이나 5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통일당이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통일당이 가져갈 의석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 있죠.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데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따로 하잖아요. 비례 뽑으려고. 하나는 지역구 후보, 하나는 정당 하잖아요. 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3%가 기준이에요. 3%를 넘었으면 의석을 배분해줘요. 그러니까 3%가 넘을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3%를 넘으려면 대개 한 80만 표 정도 얻으면 돼요. 대략 계산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4년 전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이 한 12,000표인가 모자라서 3%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는 광화문 국민대혁명도 없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거쳐서 전국에 700만의 자유마을 회원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는 무조건 넘는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3% 넘겠죠. 그 국민의 미래. 그다음에 자유통일당도 3%는 넘을 거라고 보면, 그러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각자 더 많이 가져가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좌파 쪽에서 가져갈 의석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자유통일당 말고도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정당이 3%를 넘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우리공화당 그동안 쭉 선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적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은 선거 때마다 나가서 대개 1% 정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은 아직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또 4년 전 선거 때도 따로 후보를 냈던 기억이 없는데 냈다면 아마 제가 기억 못할 정도니까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으로 비로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자유통일당은 3%를 넘는다. 분명히. 확실히 넘는다.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은 3%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 당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에 찍는 표는 4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3%가 안 되면 0이야. 0.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국민의 미래도 우리 정당이고 자유통일당도 우리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 3%를 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이쪽을 찍든 저쪽을 찍든 부담 없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좌파한테 갈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분립과 연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의 힘을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하고 이번 선거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든 선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왜 저거밖에 못해 하는 불만과 이런 게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당장 우리 경기 포천에 김용호 같은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야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싸움하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김용호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4년 전, 7년 전을 생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총질하고 막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100% 믿고 우리가 지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유우파 정당을 몇 석이라도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이 정당이 국민의힘을 딴짓 못하도록 견인하는 그런 전략적 필요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는 방법이에요. 정의당은 의석이 6개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이 6명인데 167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6표가 중요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협상을 하잖아요. 167대 6이라고 하면은 거의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등하게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이 꼭 필요로 하는 민노총 관련 법안이라든지 정교조 관련 법안이라든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이게 막 우리 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이 발목을 잡아버리는 법인데 이런 것들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강하게 미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의당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정의당, 종북주사파 정당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좌파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만 하고 있지 말고 자유통일당에도 국회의원을 한 5명을 배출을 해놓으면 정말 나라가 어렵고 중요할 때 또 종북주사파와 양보 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때,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주춤주춤한다. 그럴 때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견인해서 제대로 투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통일당 잘못 찍었다가 우파 분열돼서 좌파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에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도 자유통일당 찍어도 그렇게 우파 분열로 해서 좌파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제가 최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이 현장감, 그리고 앞으로 30일 남은 선거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구 선거와 비례선거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 김용호 후보가 이제 유권자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을 같이 돌긴 했는데 워낙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김용호 후보는 큰 이걸 뭐라 그래? 피켓입니다. 피켓. 피켓을 야, 이 몸을 다 가리대. 피켓이 커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유권자들하고 만나면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당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개혁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계속 던져줌으로써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결코 예전처럼 샤이 보수, 숨는 거는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모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소모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필요한 싸움은 꼭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싸움은 지양하되 싸울 때는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국회의원이 머리에 든 것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임자는 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소품이 아니고요. 우리 아미고 회원이 장 보다가 제가 이런 거 군것질 좋아한다고 사갖고 오셨어. 그래서 방송 직전까지 이걸 주워 먹다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까 이렇게 우리 시장 같이 도니까 저도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보통 이렇게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장날 같은데 막 복잡한 길이잖아요. 거기에 나왔는데 뭐 누가 이렇게 크게 피켓 들고 다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뭐 하고 그러면 짜증내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 두어 분 그러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러 시비 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체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거운동 때문에 시장을 나간 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재작년이었습니다. 와. 대선 때 전라북도 전주 남원 이쪽 뭐 군산 전라북도 지역에서 다닐 때는요. 사실 지나가면은 들리는 게 욕밖에 안 들려요, 사실은. 예. 욕밖에 안 들렸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에서 뭐 작게라도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크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은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지지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너 나 몰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동네 누나인데 형인데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다 보니까 기억을 순간순간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 고향에 와서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장 돌 때 그냥 쭉 인사를 하고 돌았는데 두 군데에서 멈췄어요. 하나는 우리 도넛 먹느라고 멈췄고 맛있던데? 네, 맛있습니다. 맛집이에요. 또 한 군데는 우리 김용호 후보가 초등학생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멈추더라고.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표도 없을 것 같은데 애들하고 노는 게 좋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 아들도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보면 항상 좋습니다. 그냥 밝게 웃고요. 아직 때묻지 않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48입니다. 우리 나이로. 만으로 46인데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덕분에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컸고 대학 다닐 때도 사실은 풍요 속에서 살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풍요를 갖다가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더라가 아니라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산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다. 아이들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더 마음도 다잡고요. 반드시 아이들한테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좀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용호 후보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면도기 회사가 있어요. 이 면도기 회사가 제일 홍보비를 많이 투여하는 게 초등학생들
것들에 대한 광고예요. 초등학생이면 아직 솜털도 나기 전이니까 안 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장 광고비를 많이 써요. 걔네들이 불과 5, 6년 지나면 7, 8년 지나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계에서는 아주 전설과 같은 일한데 설마 10년 후를 바라보고 애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뭐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아이들이 미래라는 거는 정답이니까요. 그거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오늘 시장 갔더니 저 우리 국민학교 선배 김용우라고 있던데 그러면은 그거 이상 좋은 선거운동이 누가 있어요? 예. 자 이제 경선이 언제입니까? 화수입니까? 예, 12, 13 경선을 하고요. 네.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5자 경선입니다. 아마도 1등이 과반수 50%를 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14일 날 그 두 명을 추려내고요. 12, 13일 날 경선에서 14일 날 2명 발표를 하고 15, 16일 날 다시 또 결선 경선을 해서 17일 날 최종 후보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끝나면은 그냥 본선은 하나만 이기는 거예요. 예, 포천, 가평, 포천의 선거구가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만만치 네.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후보는 결정이 진작에 됐는데요. 3선 포천시장을 3번 했기 때문에 포천 군수와 시장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고 이분이 또 정치 생활을 한 게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록도 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덜어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표를 뺏어올 자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후보가 저를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김용호 많이 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김용호 안 되게 하려고 또 저기 역공작도 하겠네.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용호 후보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지인 찾기를 통해서 마지막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얼마 전에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독재 이 이미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피땀 흘려서 이뤄낸 독립, 그 다음에 건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을 반듯하게 세운 부분, 이 부분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김용호가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고요. 그리고 낙후된 우리 가평과 포천 발전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한번 제 손 꼭 잡아주시고요. 늘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호 후보하고 짧은 대담을 했는데 바쁘면 나가서 저 유권자 만나셔도 돼요. 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상황, 지금 선거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세요. 아까 자유통일당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자유통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비례는 이제 자유통일당 쪽으로 이제 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기 현역 국회의원이 한 분 자유통일당으로 왔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잘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과거에 했던 분이 또 부산인 지역인가 거기서 또 한 분 들어왔고, 근데 이제 자유통일당이 좀 신선하려면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좀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과거에 4년 전에 3%가 못 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못 됐잖아요. 87만 표인가 아니 경쟁이 네. 3%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3%가 훨씬 넘어서 국회의원이 이제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표를 모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 표를 주면은 우리 우파 분열로 좌파가 어부지리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역은 무조건 국민의힘으로 모아야 됩니다. 비례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중에서 어디를 찍어도 부담 없이 찍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유통일당으로 모아주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는 국민의힘을 찍을 거야 하면 그냥 국민의 미래를 찍으시면 돼. 근데 나는 지역은 국민의힘을 찍지만
뭔가 비례는 좀 자유통일당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이게 우파 분열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자유통일당에 뭐 국회의원 하나가 영입됐다 그러는데 뭐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영입될 수도 있죠 앞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의 선거 구도와 선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에다가 국회의원을 몇 명 보내게 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것도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은 5월 말까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뭐 10명이나 15명이나 필요한 만큼 국민의 미래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당 번호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렇게 비례정당을 지금 동시에 하면, 지난번에 투표 용지가 49cm인가 그렇게 길었잖아요. 비례정당이 한 30개, 4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예컨대 국민의힘은 이제 의석수로 번호가 정해지니까 국민의힘은 2번이에요.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아서 2번인데, 여기에 2번에 이 자매정당 인 국민의 미래가 뭐 한 37번이 됐다, 45번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그래서 4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역구는 2번,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비례는 4번 이랬어요. 2번, 4번, 2번, 4번 맨날 그러고 다녔잖아요. 지역은 2번 찍고 비례는 4번 찍어라. 그런데 만약에 지역은 2번 찍고 비례는 38번 찍으세요 뭐 이러고 다니면은 이게 이 선거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당 번호를 이번에도 4번을 받으려고 지금 몇 명을 내보내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그런 준비니까 여기에 의미 둘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누가 탈당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이 말이야 미래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나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옮겼다고 생각하고 정당 번호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미래통합당에서 한 명 영입하고 앞으로도 몇 명을 더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내 의석이 하나라도 있는 정당이 먼저 번호를 받아.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앞순위로 번호를 받아요. 2명 있으면 먼저 받아. 3명 있으면 그보다 앞서. 그러니까는 번호를 받아도 6번을 받거나 7번을 받거나 8번을 받거나 받는데, 이게 한 명도 없으면 17번이 될지 25번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현역 의원을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로 현역 의원 보내는 거나, 자유통일당이 어떻게든 현역 의원 1명, 2명이라도 영입하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우리가 뭐 불쾌하거나 시비 걸거나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데, 진짜로 이 자유통일당에서 비례 후보로 공천하는 사람이 진짜 이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전투력 강하고 또 실력도 있고 국민적으로 신망도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비례 후보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남은 과제예요. 지금 자유통일당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 있어. 장경동. 이 사람 당대표거든. 저는 장경동 대표를 보면 자유우파로서의 정체성 확실해. 대중적인 인지도, 신뢰도는 정치판 전체를 통틀어서 1, 2위 할 거예요. 그러면 됐지. 저는 장경동 대표가 비례대표 남성이니까 1번은 못 받고 2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름만으로도 알아듣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딱 공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유통일당의 앞으로 남은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저는 컨벤션 이펙트를 노려서 좀 제대로 된 비례대표 경선 전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저 종북주사파들은 지역구 공천하느라고 사실상 컨벤션을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영입인사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자유통일당은 그런 걸 일체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요 과정만은 제대로 된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좀 미스터 트롯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자유통일당한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침내 장인태 본부장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공천에 있어서 감동이 없다라고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감동을 주려면은 정광훈 목사를 국민의힘에서 끌어안으면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광훈 목사는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도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당대표는 장경동 목사를 내세운 겁니다. 그 세력하고 같이 합심으로는 끌어안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광훈 목사가 뭐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조국이를 만나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조국이를 만나잖아. 서로 원수같이 뒤에 칼 숨기고 있으면서 만나잖아. 개딸 세력과 대깨문 세력의 대표 선수들끼리 만나잖아요. 만나서 겉으로 서로 같이 잘해보자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거든. 역겹지만 어쨌든 종북주사파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인태 본부장 말씀대로 저는 한동훈이 정광훈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고영주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조원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대표 원로들, 대표적인 지도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만날 이유가 어딨나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당내 경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치고 이제 경선도 다 끝나고 공천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파 전체가 하나의 단일 대우를 갖추는 일을 이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광훈과 한동훈이 만나는 그림 한 장만으로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자유파는 하나가 된다고 좀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김기현이 때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거 어디 감히 손절을 합니까? 네?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어떻게 했는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장인태 본부장이 그동안 여러 질문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질문을 하셨다.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정치 일정에 대한 조언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끝난 다음에 저도 오랜만에 여기 포천 왔으니까 맛있는 저녁도 좀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